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책을 출간하면 그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는,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분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분의 책이냐면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이에요. 언제나 길은 있다라는 책이에요. 언제나 길은 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는 법을 담은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프라인 프리의 책을 보면 작년에 출간된 위즈덤도 그렇고 사진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이 책도 사진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글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사진도 중간중간 많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들과 함께 좋은 글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쓴 글도 있지만 90명의 그런 명사들과 대화를 나눴던, 그러니까 한 챕터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나눴던 대화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0챕터로 되어 있고요. 그 챕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씨앗, 뿌리, 속삭임, 구름, 지도, 길, 등반, 나눔, 보상, 집, 이렇게 내 내면의 잠재력, 그런 씨앗들을 시작으로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작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겪는 그러한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거, 배우는 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요, 안현모님이 옮기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명상에 관심이 있으셔서 예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그런 인도 명상가가 왔을 때 동시 통역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오프라 인프리의 그 책 내용들을 보면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쉽고 적절하게 잘 옮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책을 더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첫 면에 보면 옮긴이의 글이 있거든요. 안현무님이 이 책을 옮기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적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도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안현무님이 이 책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오프라 윈프리를 포함해 이 책에 등장하는 90명의 세계적인 길잡이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목적지나 경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명사들처럼 친절히 지도를 펼쳐 지름길을 표시해 주지도 않고 표지판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우리 손에 작은 손정등 하나를 쥐어줍니다. 캄캄한 미지의 무한대 속에서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지도와 표지판, 나침판을 비춰줄 그런 손전등이요. 네. 이 표현이 정말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적절한 표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어가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그런 잠재 능력, 잠재력, 그런 잠자고 있는 그러한 씨앗, 에너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개가 자욱한 캄캄한 그러한 공간에 따뜻하게 내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이끌어주는 그러한 느낌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화 내용도 나오고 오프라 윈프리의 그런 삶의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거는 이거고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글을 읽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좋은 에너지들을 찾고 느끼고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씨앗에 대한 부분이에요. 삶은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 모든 결정이나 후퇴 또는 승리는 진실의 씨앗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랍니다. 당신을 지금처럼 경이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진실의 씨앗이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과연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면 나에게 계획된 삶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돼요. 우주가 당신을 위해 상상도 못한 크고 넓고 깊은 꿈을 마련해 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은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길 위에서 알매 씨앗을 발견하기 시작할 텐데 첫 번째로 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당신이 행복, 성공, 풍요, 성취,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나요? 분명한 건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 길을 차근차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분의 글이에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주인은 나야. 삶의 주인은 나야. 라는 쪽지를 건네받지 못한 여성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이든 허락받아야 한다는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당신 자신에게 삶의 중요한 일들을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여정에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을 요구해도 괜찮고요. 그동안 모두를 위한 일을 하도록 훈련되어 온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 방향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만의 삶을 빛나게 해도 된답니다. 여기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왔는가?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나요? 모든 탐색이 시작되는 질문이랍니다.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는가? 누구나 한 번은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이제 이 질문을 무시할지 따라갈지 선택할 순간입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정의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나요? 속삭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리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2018년도 초반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최악의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불과 폭풍우의 여파로 완전히 그런 피해가 엄청났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을 통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통제 밖의 상황
통제 밖의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잘 이해하게 됐고,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에게 나 자신을 더 맞추게 됐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실업, 경제적 어려움, 시련, 자녀와의 갈등 같은 상황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귀띔도 없이 갑자기 닥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답니다. 이는 내가 그동안 틈날 때마다 최대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나의 가장 보배로운 원칙 중 하나예요. 삶은 이 나지막한 속삭임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다음 단계로 안내하지요. 그 속삭임은 대개 첫 번째 경고이기도 해요. 내면 깊은 곳에서 은근하게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쿡 찌르거나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뱃속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기도 하고 말하기 전 잠깐의 머뭇거림이기도 하며 전율이기도 하고 뒷덜미에 털이 고추석에 하는 소름이기도 하죠. 어떤 형태의 속삭임이든 그건 우연이 아니랍니다.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개인적인 진화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삶의 목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묵살하는 건, 그러니까 몽유병자처럼 살아가는 건 혼돈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삶의 속삭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기적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어요. 삶은 성장이며 변화입니다. 둘 중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첫 번째 신호를 이미 받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활력을 주고 연결감을 주고 자극을 주는 것을 주시하세요. 직관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성공 그 이상을 하게 될 겁니다. 높이 날아오르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경험, 두려움, 그 상처,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 구름이 끼는, 내 삶에 구름이 끼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라는 분의 글이에요. 그 분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문제보단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보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게 더 늘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에너지가 낮은 주파수대로 향해요. 의심, 걱정, 불안. 그러면 우리는 침전물이 되죠. 그러한 역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모른다 해도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라고 질문하세요. 만약 내가 요구하는 게 모두 채워진다면 나는 삶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 나는 삶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 만약 모든 일이 내게 이롭게 돌아간다면 과거의 모든 불운한 일들이 내 경험 안에 어떤 대단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면, 신이 정말 내 편이라면
이런 식의 만약 그렇다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삶에서 소소한 기적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도 어떤 고민이나 어떠한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해답을 찾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이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데비 포드의 글을 인터뷰 내용이 담긴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둠을 부인하지 않아야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데비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림자 믿음의 바탕에는 항상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두려움, 그러니까 나의 부정적인 어두운 그런 그림자를 말씀하세요. 난 저렇게 되기 싫어. 혹은 절대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같은 말을 할 때처럼요. 누가 우리에게 무심코 무슨 말을 할 때도 두려움을 기반으로 그 말을 판단하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림자란 걸 우리도 알죠. 그게 아니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테니까요. 그림자 믿음의 요체는 두 가지예요. 난 부족해. 그리고 난 매력 없어. 난 부족해. 또 다른 형태로 난 쓸모없어. 가 있죠. 누구보다 여성들이 선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지독한 그림자 믿음이고 여기에 수많은 그림자 믿음들이 파생되죠. 이런 그림자 믿음은 거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랍니다. 포용해야 하죠. 그리고 질문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든 간에 충분히 굳건해질 수 있을지.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너무 억압되어 진짜 내 자신을 드러내질 못해요. 어둠을 용인하지 않으면 밝음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잠재의식을 깨우는, 그리고 또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은 내용들,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아서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